2026년 3월 말, 시장이 정말 시끄럽죠. 그래서 오늘 제 20년 경험을 녹여서 이 혼돈을 뚫고 나갈 딱 부러지는 길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시작부터 꽤나 섬뜩한 경고가 날아왔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한국 시장을 콕 집어서 버블의 교과서라고 했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한 문장이 전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공포의 실체가 뭘까요? 우리가 감정에 휩쓸릴 게 아니라 데이터가 뭐라고 하는지부터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1,505원. 여러분, 이 숫자가 그냥 환율로 보이세요? 아니죠. 이건 거의 위기 신호입니다. 한국 경제가 얼마나 큰 압박을 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아픈 숫자예요.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덮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걸 좀 보시죠. 하루에 지수가 12%가 빠졌다가 며칠 뒤엔 또 9% 넘게 폭등을 해요. 제 20년 실전 경험으로 볼 때는요, 이런 식의 널뛰기는 시장이 완전히 방향을 잃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분석가들이 왜 자꾸 버블이란 단어를 꺼내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걸까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글로벌 매크로 환경을 보면 이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3월 말에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몰아쳤습니다. 먼저 19일에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아직 멀었어 하는 식으로 찬물을 확 끼얹었죠. 근데 바로 이어서 21일부터 미국이랑 이란 사이가 험악해지더니 결국 24일에 유가가 폭등해버렸어요. 이 세 가지 펀치가 연달아 터지면서 시장을 그냥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시장의 기대가 어떻게 박살났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원래 올해 금리 3번은 내릴 줄 알았는데 연준이 아니 한 번만 내릴까 말까야 이렇게 말을 바꾼 거죠. 심지어 물가는 더 오를 것 같다고 하잖아요. 시장에 가득했던 낙관론이 그냥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배럴당 92.35달러. 이게 그냥 유가 숫자가 아니에요. 중동에서 터진 문제가 바로 우리 주요소 가격, 우리 지갑에 직격탄을 날린다는 뜻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살아나고 중앙은행은 돈줄을 더 쨘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 스태그플레이션이 등장하는 겁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경제는 성장하지 않고 멈춰버리는 최악의 시나리오. 이건 뭐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라 중앙은행도 우리 투자자도 정말 두려워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 코스피 진짜 버블일까요? 데이터를 가지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버핏 지표라는 걸 한번 볼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말하자면 시장의 체온을 재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덩치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얼마나 뜨거워져 있는지를 보는 거죠.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현재 한국의 버핏 지표 무려 208%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의 2배가 넘는 돈이 주식시장에 몰려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봐도 상당히 고평가된 역사적으로도 아주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다른 지표를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방금 본 버핏 지표 같은 걸 보면서 버블이라고 하는데 NH투자증권 같은 곳에서는 아니다. 기업이 버는 돈에 비하면 주가는 아직 싸다고 말하거든요. 10년 평균보다도 싸다면서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신호가 동시에 나오니까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시야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숲 전체를 봤다면 이제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살펴볼 차례예요. 왜냐하면 같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어떤 배는 더 크게 흔들리고 어떤 배는 잘 버티거든요. 여기 대표적인 두 기업이 있습니다. 애플은 뭐랄까 너무 비싸다는 게 문제예요. PER이 32배나 되니까요. AI 전략도 좀 늦는 것 같고 이건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는 리스크죠. 반면에 슈퍼마이크로는 갑자기 불법 수출 혐의로 기소를 당했어요. 이건 예측 불가능한 돌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주가가 33%나 박살이 난 거죠. 여러분, 거시경제가 불어날 때는요, 이런 개별 기업의 약한 고리가 터지면 훨씬 더 크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시장에서 그래서 우린 뭘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저의 실행 계획을 공유하겠습니다.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대비입니다. 시장의 방향을 맞추려 애쓰기보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방어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금 비중을 지금보다 늘리시고 배당을 꾸준히 주거나 유가 상승의 수혜를 보는 에너지 주식 같은 걸로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단단하게 잡는 거죠. 둘째,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AI나 반도체처럼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섹터는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공포에 질려 투매가 나올 때가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셋째,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고환율 시대에는 환율에 내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디테일이 생존을 좌우합니다. 오늘 쭉 보셨다시피 시장은 버블이다, 아직 싸다,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이 혼란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포트폴리오는 지금 안녕하신가요?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실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은 꼭 가슴에 새겨두셨으면 합니다. 시장은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대응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승리하는 곳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존 전략을 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